대전사랑병원의 관절센터 원장 이원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또 강의 들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학생 때 제일 인기 있는 교수님이 강의 빨리 마치시는 교수님이 제일 인기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고질적 어깨 통증 관리와 해결법입니다. 그래서 고질적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을 잠깐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깨를 사전을 찾아보면 어깨 사전정기는 목의 아래 끝에서 팔의 위 끝에 이르는 부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 어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뭐 어깨 동무를 하다, 여기 어머니 아버님 많이 오셨는데 어깨가 무거우시죠? 그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다, 기쁠 때는 어깨를 들썩거리다, 뭐 어깨에 기대다. 유독 그 사람의 감정이랑 관련되어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어깨 통증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우울하거나 아니면 날씨가 안 좋거나 아니면 특히 밤에 큰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오시면은 정말 어깨 문제인가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실 때 어떤 분들은 어깨가 아프시다 해서 이런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잡고 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잡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깨 문제가 있으신 분이실까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왼쪽 분들은 대부분 목 통증이나 아니면 등 쪽에 있는 근육의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누워서 팔을 들으라고 해보면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누워서도 팔을 잘 들지 못하세요. 근데 목이나 근육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만세를 해보면 만세를 잘 하고 오히려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통증이 어깨 문제인가 아니면 목 문제인가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어깨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가동성, 안정성, 강도성, 평활성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움직이고요. 움직이는데 이게 막 쭉쭉 빠지거나 덜컹거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쓰는 관절이기 때문에 강한 힘을 좀 가진 강도성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리고 관절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이는 평활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각각의 특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깨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직성, 뻣뻣하게 굳거나 어깨를 움직이는데 불안정하거나 쭉쭉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깨가 꺼끌꺼끌하게 잘 움직이지 않는 거침성을 가지거나 이럴 때 어깨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강직성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요지는 포도주가 원래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신축성 있는 부대에 넣어야지 그게 어느 정도 부피를 감당하게 되는데 경직돼 있고 뻣뻣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부피가 커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부대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어깨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가 굳어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어깨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직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특징은 통증이 특히 밤에 심하고 옷을 입을 때 어려움이 있고 아픈 쪽으로 누워 잠자는 게 힘들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등 씻을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브래지의 뒷꼬리를 잠글 때 힘들다고 보시고 화장실 갔을 때 아픈 팔로 용분 닿기가 힘들다. 이게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소위 알려진 그 오십견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유착성 관절당염이라고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직된 어깨를 부드럽게 유연성을 가지게 하는 어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치료의 주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해보셔도 되고요. 아픈 팔을 앞으로 내고 안 아픈 팔로 받쳐서 위로 쭉 들어올립니다. 옆으로도 쭉 들어올리고, 그래서 어느까지 하면 되느냐, 통증이 조금 느껴질 정도, 좀 뻐근할 정도로까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아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관절을 점점점 늘어져서 유연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픈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이런 방법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뻐근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운동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안 되는데요. 아픈 팔을 뒷짐지듯이 하고 수건을 이용해서 등 떼미듯이 이렇게 위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역시 약간 어느 정도 아플 정도로 손을 바꿔서 아픈 팔을 위로 올리고 안 아픈 팔을 밑으로 해서 반대로 이렇게 쭉 당겨주는 운동 방법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딴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이런 스트레칭 방법 꼭 기억하셔가지고 집에서 틈틈이 하시면은 유연한 관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상들을 이용해서 관절 운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관절을 유연하게 해서 물리치료를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강직만 돼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관절막이 염증이 심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많이 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대부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예. 됐습니까? 이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교과서상에는 이런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요. 이렇게 경직되고 유착되어 있는 관절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실제로 관절 내시경을 들어가 보면 염증이 심하고 피가 고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어느 정도 씻어내면 이렇게 두꺼워진 관절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꺼워진 관절막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리하고 나면 관절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안정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을 어깨 너머로 던지기 힘들거나 일상적인 운동하기 힘들거나 어깨가 빠진 적이 있거나, 기지개를 이렇게 킬 때 어깨가 빠질까 봐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차에 안전벨트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어깨가 빠질까봐 불안해서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깨가 빠지거나 빠질 뻔하거나 하면서 발생되는 관절을 잡아주는 관절 와순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 구조물이 파열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약 90%가 앞으로 빠지는데요. 이게 빠지면서 이 관절와에 붙어있는 이 관절 와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뜯으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 관절 와순이 뜯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약 3에서 4주 정도 고정치료를 하고요. 그 이후에 증상이 완화되면 근력 강화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팔이 빠지는 것 같고 불안정하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젊은 사람에서는 이 관절 와순이 일단 찢어지면 절대 저절로 붙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비교적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 관절 와순이 찢어진다. 그러면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내시경을 들어가 보면 관절이 여러 번 충격이나 빠지면서 관절 연골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관절와의 관절 와순이 떨어져서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 와순을 관절와의 이런 실로 튼튼하게 봉합을 해서 붙여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력 약화가 될 때 어떤 증상이 있냐 하면 보통 통증이 있고 옷을 입을 때 어렵고 아픈 쪽으로 누워 잠자는 것이 통증 때문에 힘들고 머리 빗기 힘들고, 특히 높은 선반에서 물건 꺼내기 힘들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어깨 위로 올리기가 힘들다. 심한 경우에는 식사하는데 힘이 떨어져가지고 팔을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생각을 해보죠. 먼저 충돌 증후군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깨 지붕 역할을 하는 견봉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 밑에 점액락이라는 기름막이 있고요. 어깨를 들 때 쓰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는데요. 어깨를 쓰다 보면 이 견봉이라는 뼈에 힘줄이 자꾸 부딪히면서 염증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힘줄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정상적인 엑스레이인데요. 충돌 증후군이 심하게 진행된 환자에서는 이 견봉이란 뼈 밑에 이런 골격들이 이렇게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깨를 쓰거나 그럴 때 요 밑에 붙어있는 힘줄이 요 골격에 자꾸 걸리면서 힘줄이 자꾸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염증만 있는 정도다가 점점 진행하면은 이 힘줄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을 머리 위로 던지는 동작이라든지 수영이나 배드민턴 그리고 바벨같이 바벨 등을 머리 위로 올리는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이런 운동들이 충돌 증후군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는 근력을 일단 강화시키고 약물 치료를 하고 그 견봉 사이에 연골 주사나 윤활제 주사를 넣어서 충돌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도록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 관절 내시경을 수술하게 되면 견봉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골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삭기를 이용해서 이 뼈 튀어나온 뼈를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평평한 견봉면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충돌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들어올리는 힘줄인데요. 힘줄이 회전근개가 이렇게 상하 골두의 대결절이라는 이 부위에 힘줄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전근개가 수축하면 어깨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는 특히 외상이라든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충돌 증후군에 의해서 힘줄이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전근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들어가 보면 힘줄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이 보이고요.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통 봉합을 하게 되는데 뼈에 나사를 박아가지고 나사 끝에 실이 달려 있어서 실을 이용해서 힘줄을 뼈에 튼튼하게 이렇게 부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힘줄을 튼튼하게 부착을 하게 되는 거죠. 수술 후에는 약 6주 정도 보조기 착용을 하고요. 처음에 1, 2주 정도는 관절이 굳지 않도록 수동적 관절 운동, 이런 재활 치료를 하죠. 견갑골 가동 운동이라든지 폼롤러 운동, 진자 운동. 앞서 말씀드린 어깨에 강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2, 3주부터는 관절을 움직이지 말고 힘을 주었다 뺐다 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등척성 운동, 이런 등척성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4, 5주 역시 비슷한 운동을 시행하고요. 이제 6주부터는 보조기를 풀고 일상생활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해서 근력이 완전히 회복되면 이제 치료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침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침성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골개사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발생하는 관절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상하 골두는 이렇게 매끄럽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잘 매끄럽게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유해성 퇴행성 변화가 와서 골두가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관절이 좁아지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이 움직이실 때마다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관절염이 더욱더 심해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매끈한 관절로 갈아끼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회전근개가 심하게 찢어져가지고 이 뒤로 완전히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줄이 원래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뒤로 밀려나서 거의 힘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상하 골두가 지붕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관절면이 잘 맞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하 골두 올라가면서 왠지 관절면이 맞아 있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자꾸 긁히고 관절염이 점차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이 환자는
회전근개가 많이 파열이 돼가지고 어깨를 거의 들지 못하는 상태에 와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회전근개를 보강할 수 있는 특수한 인공관절, 이렇게 생긴 인공관절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타 평소에 어깨가 약간 불편한 정도였는데 뭐 크게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었고 무리하거나 다치거나 그런 적 없는데 갑자기 어깨가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어깨가 무슨 긁는 것처럼 심장박동 뛰듯이 혹신혹신거려서 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오시면 저희가 석회성 건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어깨 엑스레이에 비해서 석회성 건염은 이 회전 힘줄이 있는 부위에 완두콩만한 하얀 석회가 집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한 염증을 일으키면서 석회성 건염을 일으켜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보통 처음에는 해보거나 아니면 충격파 치료해서 석회를 좀 녹이는 치료를 하고요. 주사 치료,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넣어서 석회를 녹이기도 하고,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석회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절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석회 있는 부위에 구멍을 뚫어보면 치약 짜듯이 쭉 짜보면 하얀 분필가루 같이 석회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술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런 석회가 수술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수술하고 나면 증상이 바로 없어져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깨가 너무 무겁고 뻐근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 사업 또는 사무실 근무할 때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어깨뿐만 아니라 등목도 같이 아프고 어깨 근육이 많이 뭉쳐있고 뭉쳐있는 부를 누르면 털이 곤두서는 느낌도 있고 주위로 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해요. 이런 호소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깨를 이렇게 잡고 오세요. 어깨를 들어보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잘 드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근막동통증후군을 심히 볼 수가 있죠. 근막동통증후군은 우리 몸에서 어느 부위나 생길 수 있는데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뻗어져 있는 이런 근육, 마른 목걸로 생긴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잘못된 자세로 목을 이렇게 빼고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거나 아니면 승모근의 근력이 약해지거나 그러면은 통증이 유발되고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근력이 수축되고 경직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만져보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면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허혈 증상이 일어납니다. 피가 잘 안 통하면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 영양이 떨어지니까 근세포가 일부 죽게 됩니다. 근세포가 죽으면 또 통증이 더 유발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근막통증의 치료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없애주든지 근육을 풀어주든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든지 이런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치료는 역시 스트레칭, 근력 강화, 그리고 마사지에서 풀어주고 레이저 치료나 충격파 치료를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일부에서는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인데요. 이 근육이 보통 목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로, 옆으로, 좌우로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근력 강화 운동은 저항을 줘서 앞으로 밀고, 저항을 줘서 뒤로 밀고, 옆으로 밀고, 그래서 목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목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당겨주고, 엎드려서 목을 들었다 한 6초간 셌다가 다시 편하게, 들고 6초간 세고 편하게, 이런 운동을 해서 목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근육 자체가 또 어깨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깨 주위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견갑골 가동 운동을 해서 어깨를 완전히 펴고 어깨를 으쓱하듯이 최대한 위로 뻐근할 정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약 6초를 세고 다시 내려주고 들고 6초를 세고 내려주고 이 운동을 하고요. 어깨를 또 크게 앞으로 원을 돌리고 크게 뒤로 돌리는 운동,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근력이 약해져 있지 않는가 자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부드러운 관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스트레칭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근력 강화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으면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치료를 하는 중에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는 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